예, 이제 잘 말려둔 것 같은데요. 이 이후의 작업은 어떤 작업이 있습니까? 네, 원래 아크의 성격상으로 보면 굳이 젯소까지 칠하면서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아크릴 물감을 바르는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하겠지만 이게 텍스트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젯소를 바르면서 일단 전체 과정 젯소부터 아크릴 물감 바니쉬까지 바르는 것 같습니다. 젯소는 일단 그러니까 목재에 아크릴 물감을 넣게 되면 아크릴 물감 자체가 이렇게 잘 착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붙어요. 그리고 발색도 좀 약해지고요. 발색이라는 게 일단 색이 선명하게 나와야 완성품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젯소를 발라서 목재를 도화지처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젯소 부분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겠군요. 그러면 젯소 작업할 때 뭐 아크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젯소라고 해도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물감 칠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 전체 면을 고르게 칠하는 게 중요하니까 참고로 얘기 드리면 고르게 칠하는 면을 작업을 할 때 보통 이제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미용용 스펀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일단 찍어서 바르는 형태로 해서 고르게 칠하는 방법이 있고요. 분무기나 스프레이 같은 거를 뿌리면서 고르게 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분무기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분무기를 써보면 아시겠지만 물감이 뭉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찍찍이 같은 거는 아주 괜찮습니다. 찍찍이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시겠지만 스프레이 물감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니쉬 일단 칠하는데 이제 물감 칠을 하는 것도 바니쉬를 칠하는 것도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본드 작업을 할 때는 넓은 면, 그러니까 쉬운 면부터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본드 작업을 할 때는, 물감 작업을 할 때는 일단 손에 쥐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까다로운 방법, 그리고 좁은 부분부터 칠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클래퍼보드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클래퍼보드에서는 저 집게가 있는 부분, 집게 안에 그 굴곡지가 많아서 그 부분을 다 채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단은 충분히 넣고요. 그 다음에 저런 그 굴곡지가 많은 부분은 일단 목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다 보면 칠하시다 보면 이렇게 구멍 같은 데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구멍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톡톡톡톡 찍어가면서 붓으로 톡톡톡톡 찍어가면서 씁니다. 그리고 붓으로 칠할 때 그러니까 붓질 작업이 가장 까다로운데 저 붓질이 나오는 게 가장 까다롭습니다. 아무리 잘 칠해도 붓질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크는 일단은 희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되게 희게 희석을 하지는 않고 아주 적당하게 희석을 해서 좀 묽은 상태로 칠을 하는 경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붓질이 좀 적게 나오거든요. 아크릴 물감 작업을 할 때 뭐 수수미술 할 때도 일단 되게 작업을 하면 그러니까 물감량이 많을 때는 붓질이라고 그러니까 뭉쳐지는 작업들이 많아요. 그럼 뭐 유화 같은 거를 그릴 때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그냥 넣고 거기다 이제 붓질이나 나이프 자국을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모형이니까 모형 작업에서는 일단은 깔끔하게 잘 먹어야 되니까 약간 희석해서 덧바르는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붓질이 나오는 게 그 부분을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일단은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하는 안에 속 작업이 끝났는데 이제 저 상태로 말리고 또 다시 칠하는 건가요? 예, 물감도 그렇고 바니쉬도 그렇고 지금 쓰는 제스터도 그렇고 일단은 2회 이상 발라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번 바르면 일단은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르게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말려뒀다가 지금 말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제소를 칠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일단은 말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 위에 한 번 더 칠하면 일단은 페인팅이 깔끔하게 잘 됩니다. 보통 이제 스프레이 같은 것들도 2회 정도 이상은 분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좋은데 일단은 지금 저게 목재잖아요. 목재면 너무 많은 또그 덧칠을 하면 좋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보드 부분에 일단 무늬가 나오는데 무늬가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단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은 적당하게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깔끔하게 작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물감을 희석해 가면서 이제 붓질을 제어하고 이제 두 개 꼼꼼하게 발라서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말려야 됩니다. 왜 충분히 말려야 되냐면 전직의 집게 부분은 눌리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졌는데 물감이 묻어나지 않을 정도 말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게 다시 작업을 할 때 보면 저기가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말린 다음에 물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릴 물감도 그러니까 충분히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를 아마 염두에 두고 아크가 작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 까다로운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한 다음에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넓은 면에 대한 재소지를 하려는 것 같은데 저 하드보드를 일단 껴서 작업을 하네요. 예, 젯소칠도 일단 물감이니까 손에 이렇게 닿게 되는 부분이 많아지면 이물질이 삽입이 된다거나 칠이 벗겨진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저런 식으로 손에서 일단 띄고요. 저 작업도 마찬가지로 2회 정도 칠을 할 겁니다. 일단 말려놓고 칠하고 말려놓고 칠하고 그 부분만 잘 체킹하면서 일단 충분히 말린 다음에 다음 작업을 진행하겠지요. 예, 이제 다 칠하고 전체적으로 일단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작업은 지금 2회 정도 칠한 상태인 것 같은데 저 다음에 작업은 뭐가 됩니까? 네, 이제 마스킹 작업을 할 건데요. 마스킹 작업이라는 건 일단 저 색이 하나로 칠하는 게 편해요. 하나로 칠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일단 마스킹 테이프로 먼저 발라놓고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잘라내서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칠해야 될 부분과 칠하지 않을 부분을 일단은 갈라두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아크의 작업, 저 마스킹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집에 마스킹 테이프가 두 종류나 있거든요. 근데 아크가 지금 손에 잡는 게
손에 잡는데 저 테이프가 있다고 종이 테이프를 썼어요. 저게 나중에 마스킹이 분명히 잘 안 될 겁니다. 저래서 또 멘붕이 일어나요. 저 작업 때문에 또 색칠하는 작업을 또 몇 번씩 해야 되는데, 일단 마스킹 방법은 똑같습니다. 마스킹 방법은 똑같으니까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요. 마스킹 테이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킹 테이프가 일단 그 사이에, 그러니까 색이 침투되지 않으려고 지금 마스킹 테이프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저런 그러니까 막칠하는 종이 테이프는 마스킹 테이프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붙어는 있는데 색이 침투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 부분을 잘 체킹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아크는 영상이 끝나갈 때까지, 작업이 끝나갈 때까지 벙크짓을 하네요. 뭐 일관성이 있다고 해야 될지, 아무튼 일단은 마스킹 작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 마스킹 작업이라는 건 일단 저기 테이프를 먼저 이렇게 발라두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면 저 화살표 부분, 그러니까 직각으로 깔끔하게 꺾여야 되는 부분에 색칠을 하게 되면 힘드니까 저 테이프로 발라댄 부분, 제가 마스킹을 해둔 부분에 그러니까 테이프를 발라둠으로 해서 저게 색이 안 입혀지게 되는 효과를 만드는 게 마스킹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띄고 있지요. 저렇게 띄면 지금 클램퍼 모드의 색이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에 전체를 한꺼번에 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검은색을 칠하고 나서 마르면 저 하얀색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 그러니까 색이 입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번 마스킹을 해서, 그러니까 검은색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마스킹을 해서 하얀색으로 한번 더 덧칠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 테이프가 마스킹 테이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종이 테이프다 보니까 지금 아크가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거 해놓고 나서도 침투가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마스킹을 하고 또 펜으로 일단 지저분한 부분을 또 정리할 부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마스킹 전용 테이프를 가지고, 그러니까 접착력이 달라요. 접착력이 다르다는 얘기는 침투하는 부분이, 색이 침투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킹은 마스킹 전용 테이프를 쓰는 게 좋겠군요. 이제 작업이 일단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제 작업이 마무리되면 젯소를 바르던 부분이랑 이제 물감을 칠하는 부분이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같은 과정을 지나가겠네요. 예, 젯소를 바르는 부분이랑 물감을 바르는 부분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물감을 좀 시석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물감을 되게 바르면은 붓자국이 많이 생겨요. 칠하기도 힘들고 뻑뻑해지고. 그러니까 좀 희석을 시킨 다음에 이제 작업이 진행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2회에 걸쳐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붓자국을 제거하는 방법, 그 붓자국을 제거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킹이 되어 있는 상태면 뭐 젯소를 전체를 다 바르는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작업 과정이 똑같으면 굳이 모두 볼 필요는 없으니까 빠르게 돌려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킹 테이프를 이제 벗기려고 하는데요. 마스킹 테이프를 벗기려고 하는데 운이 좋으면 마스킹이 잘 나올 거고, 운이 나쁘면 아주 지저분하겠지요. 어쨌든 뭐 일단 마스킹 전용 테이프가 아니라서 지저분한 거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보도 일단은 마스킹이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일명 쇳벽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일단 이제 저 마스킹을 제거했으니까 이제 저 하얀 부분에 젯소가 지금 발려져 있는데 하얀 부분에 칠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지금 셋법이 좋았다고 볼 수 있지만 계속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게 일단 어쨌든 그냥 일반 종이 테이프이기 때문에 지금 저 얇은 부분에, 검은 부분에 이제 마스킹 테이프로 종이 테이프를 입힐 건데, 저렇게 되면 좁은 부분이니까, 아까는 그래도 큰 면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침투가 적었다고 봐도 저 작은 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처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젯소가 하얀색이기는 하지만 하얀색 아크릴 물감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색칠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색이 흰색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일단 색도, 그러니까 발염도도 다르고, 그래서 하얀색을 일단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더 선명한 하얀색이고 깔끔한 하얀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마스킹이 끝나고 나면 저 부분에 하얀색으로 다시 칠하게 되겠지요. 근데 아크한테 진짜 가서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물론 아크가 DIY를 하던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는 한참 많이 했었거든요. 아크가 이것저것 재료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종이 테이프로 마스킹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나무잖아요. 나무 질감이 저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접착력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그 접착력이 아주, 그러니까 잘 물고 있어야 되는데, 저 종이는 임시 고정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용이니까 접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처참한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일단 어쨌든 종이 테이프로 하기도 했어요. 뭐 그거는 근데 때에 따라서 달라요. 면이 어떠냐, 반들반들한 면이라면 저 종이 테이프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나무라고 하는 재질, 그리고 저 지금 저 종이 테이프는 임시 고정용이기 때문에 저건 그냥 가만히 둬도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두고 돌아서면 일어나는 그 정도로 지금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스킹이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어쨌든 하는 거를 지켜보지요. 설총님이나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아크는 어쨌든 열심히는 작업하고 있네요. 그래도 뭐, 일단 어떻게 될까요? 네, 아크가 아주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분명히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꼭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기 종목의 어떤 선수가 자기가 삽질을 많이 해서 막 뭐 실점을 한다거나 선수를 뭐 놓쳤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열심히 뛰어서, 정말 열심히 뛰어서 그걸 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크의 작업을 보면 좀 신기한 게, 저렇게 뻘짓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어쨌든 결과물은 또 어떻게든 나와요.
결과물이 또 어떻게든 나오니까 아크가 저렇게 막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안 할 수 있는 실수들을 그래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인데 결과물이 안 나오면 실수를 고치겠지만 또 결과물은 나오니까 그래도 작업을 해요. 자, 아크는 어떻게 안 돼요. 진짜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쳐버리고 싶다니까요. 이게 오죽했으면 자아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분리가 되겠어요. 네, 일단 마스킹을 베끼고 있는데 역시 설총 회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결과물이 처참한 것 같습니다. 와, 저거 많이 버졌는데요. 저것도 수정하려 그러면 시간 오래 걸리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땡글이 아내님한테 분명히 혼나가면서 사둔 마스킹 테이프가 두 종류나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저 결과물 봐요. 지금 그 작업장 옆에 또 마스킹 테이프 또 갖다 놨어요, 또. 근데 지금 자기 손에 지금 닿기 편하다고 지금 종이 테이프를 갖다 발라갖고 지금 저 결과를 만들어진 겁니다. 저 결과는 어쨌든 일단 접착력 때문에 그래요, 접착력 때문에. 그러니까 마스킹 테이프가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접착력이 일단 있으니까 잘 붙고 붙은 상태에서 색칠티가 하지 않아요. 지금 저렇게 그 처참하게 막 번지고 이런 경우들이 적죠. 어쨌든 마스킹 테이프를 해도 번지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재질 자체가 나무기 때문에 나무라는 재질 자체가 일단은 그 골이 있기 때문에 번질 수는 있지만 저렇게 번지지는 않아요. 있는 다 이거 좀 그러니까요. 화납니다. 화나. 네, 그래도 뭐 일단은 작업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수정하는 작업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펜 같은 거를 쓰네요. 그러니까 풍부한 움직임으로 이제 저거를 만회를 하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펜 작업을 한번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 펜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저 지금 펜을 아무 펜 그러니까 마킹펜 아무거나 마카펜 아무거나 갖다 바른다고 저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마카펜이 이렇게 발라놨을 때 푸른빛이 도는 게 있어요. 푸른빛이 도는 게 있으면 그 마카펜이 일단은 발라서 해도 그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크가 쓰고 있는 재질은 일단 가장 검은색에 가까운 겁니다. 저게 발라주면 면이 일단 안착이 되면 검은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파란색으로 이제 바뀌지는 않죠. 로터링 펜 종류인데 로터링 펜이랑 지금 그 아크릴 펜으로 지금 저 수정 작업을 하는데 수정 작업은 어쨌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결과물 봐서알기 때문에 아주 처참하지 않습니까? 저러면 마스킹을 뭐하러 해요? 진짜 화납니다. 화나 진짜.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저런 펜이 있으면 그냥 그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얀색 칠해놓고. 근데 왜 저거를 저렇게 했을까요? 그가 결과적으로 뻘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어쨌든 물감이랑 펜이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느낌이 좀 다르니까 물감은 일단은 깔끔하고요. 펜으로 하면 일단은 그 선 같은 게 보여요. 특히 저 부분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가까이서 볼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가까이서 보면 좀 두드러지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마스킹을 하고 끝냈으면 지금 작업 끝났어요 벌써. 지금 아크가 그런 거라니까. 저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은 어쨌든 마스킹을 제대로 해서 물감으로 칠하는 편이 일단은 모양이 때깔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걸 일단 아크가 알아요? 아크가 아니까 일단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어쨌든 붓으로 최종 정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단 선을 칠하는 펜이랑 면을 칠하는 붓이랑은 좀 달라요. 저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저런 부분 또 제거하면서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 지금 그 물감이 조금만 두꺼워도 저기에 붓자국이 좀 보기 싫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싫게 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칠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붓자국을 없애주는 거 하고 잘 차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일단은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상태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일단은 잘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저 좀 군데군데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저 부분을 왜 저러냐면 일단은 저 부분을 빨리 메꿀 욕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감 그러니까 물을 희석시키지 않은 물감을 한 번에 이렇게 칠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면 저기에 북자국이 그러니까 물감이 올라가면서 굳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크는 일단 희석을 좀 시킨 물감으로 여러 번 덧칠을 하면서 일단은 붓질을 최대한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을 지금 하면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감을 덧칠을 많이 하면 오히려 붓자국이 많이 생기지 않나요? 저 하얗게 그냥 바로 발라버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몇 번 거듭 얘기 드리지만 일단은 이제 너무 그러니까 물감량이 많은 걸 한 방에 칠해갖고 채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덩어리 떡이 져요. 떡이 지면 일단 울퉁불퉁한 자국이 생겨요. 그러면 그 자국이 오히려 붓질보다 더 안 좋은 자국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아크가 작업하고 있는 걸 보면 디자이너 칼로 좀 뭉쳐져 있는 부분을 일부러 갈아내고 또 그 부분을 이제 약간 묽은식 묽게 만든 물감으로 채우는 형태로 해서 저 작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작업을 하면 최대한 억제가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억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그래도 깔끔한 형태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이 다음 작업이 이제 바니쉬 작업인데, 바니쉬 작업은 뭡니까? 바니쉬는요 일단 마감제입니다. 마감제라는 건 뭐 일단은 목재 같은 거를 작업을 하고 나면 니스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마무리 최종 마무리를 하는 형태에 발라주는 거죠. 지금 아크가 쓰고 있는 바니쉬는 헤어용 바니쉬예요. 헤어용 바니쉬라서 뭐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 하지만 어쨌든 헤어용 바니쉬도 그렇고 다른 바니쉬도 그렇고 니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아크가 헤어용 바니쉬를 잘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크가 이렇게 바닥바닥 광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매트 바니쉬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바니쉬를 바르는데 뭐 조심해야 될 거는 따로 없습니다. 물감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제 아크의 특성은 물감칠도 그렇지만 좀 물기를 많이 줘서 좀 천천히 해서 여러 번 발라서 일단 마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쓰지요. 왜냐면 바니쉬도 결국은 굳으면 이렇게 붓자국이 좀 심하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조심하시면서 작업을 일단 한 2회 정도 마르고 나서 한 2회 정도를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아크가 실수를 자주 하는 실수가 또 있습니다. 뻘짓인데 오늘은 다행히 아니었는데 저 바니쉬를 바꿔놓고 발라놓고 저 지금 밑에 신문지를 깔아놨다 아닙니까? 그 신문지에다 그냥 내려놔갖고 신문지랑 같이 굳은 경우가 있어요. 바니쉬는 최종 마감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 상태로 만약에 신문지랑 같이 굳어버리면 저 물로 빼지지도 않고 저 곤란합니다. 그리고 자국도 심해지고요. 그러면 칼로 또 오려내고 또 색상 다시 입히고 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크는 그런 실수를 정말 자주 해요. 너무 자주 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바니쉬 작업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바니쉬 작업은 일단 물칠하는 거랑 이제까지 색칠한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으니까 저거는 건너뛰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바니쉬 작업까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작업이 남아있죠? 예, 이제 대망의 마무리 작업이 될 보드 부분의 작업을 할 건데요. 저 보드 부분의 작업은 일단 저 하얀 플라스틱 판을 대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아크가 지금 준비한 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판이 저게 플라스틱 판이 아니에요. 예전에 사진을 주문했을 때 딸려온, 그러니까 사진 꾸겨지지 말라고 딸려온 플라스틱 판이거든요. 저게 뭐 펌보드도 아니고 펌보드보다 강한데 플라스틱이 아닌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판을 준비를 했는데 마카를 보드 마카를 칠하고 보니까 저기에 묻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세톤으로 일단 지우고 지금 작업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저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이소에서 파는 손코팅 사진 필름이 있어요. 그 한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저기에 달아서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드디어 보드 부분의 작업이군요. 저 보드 작업을 할 때, 저 플라스틱 판 작업을 할 때, 아크가 중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 플라스틱 판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플라스틱 판을 저렇게 잘라가는 거겠죠. 저 플라스틱 판을 자르는 거 일단은 저거를 한 번에 자르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자르려고 생각을 하면 플라스틱 판을 자르려고 생각을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잘 안 잘리거든요. 저거는 일단 아크릴 재질을 자를 때는 칼을 대고 여러 번을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훅 잘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저렇게 자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까지 잘리는 게 있어요. 아크릴 칼을 쓸 때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를 쇠자를 원래 짧은 걸 준비했다가 긴 자를 준비를 하는데 저렇게 잘 안 잘리는 재질을 자를 때는 자를 짧은 자보다는 긴 자를 잡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짧은 자는 이렇게 유격이 이렇게 돌아가요. 칼 힘이 덜 받아서. 그러니까 긴 자를 저 보통 자르는 부분보다 좀 긴 거를 갖고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자르면 일단은 잘 잘리고요. 그리고 거듭 얘기 드리지만 한 번에 자른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아크도 보면은 일단 길을 먼저 만든다의 개념으로 칼질을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지금 화면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직각을 맞추는 거예요. 직각이 잘 안 맞으면 저 보드판에 일단 직각이 잘 안 맞으면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각을 잘 보고 맞추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로가 85mm에 세로가 70mm짜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85mm에서 아마 2mm 정도를 지금 띄웠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4mm를 빼서 81mm로 그 다음에 세로는 70mm니까 68mm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자르는 부분은 일단은 다 된 것 같은데, 저걸 만약에 다 자르고 나면 저 라운드 작업은 어떻게 작업을 하죠? 예, 이제 라운드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이제 라운드 작업을 할 때도 어렵게 생각하면 좀 어려운데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머리를 지금 가려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머리 좀 치워 이놈아. 아무튼 머리가 헷갈렸네요. 아무튼 저 라운드 작업은 일단 45도로 먼저 길을 내요. 길을 내고 난 다음에 지금 저 재질 자체가 강하잖아요. 일단은 꽂하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라운드를 동그랗게 자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자르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먼저 길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사포 스틱 가지고 양쪽을 갈아내서 라운드 원형을 만들어 갈 겁니다. 오히려 그 편이 편해요. 그러니까 사포를 작업을 할 때 이제 옆면으로 밀려나가는 부분, 일단 부스러기 옆면으로 밀려나가는 부분만 조심을 하면 오히려 사포 작업이 저런 부분은 더 편합니다. 네, 이제 보드 작업, 일단 플라스틱 작업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저 다음엔 어떤 작업이 있습니까? 예, 이제 저 마카로 일단 저 보드 부분에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길 거예요. 일단 선을 긋고요.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아크가 일단 양쪽에 5mm 선에서 일단은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쪽 라인까지를 일단은 저 잡아서 일단 저기를 이제 글씨를 쓰는 거죠. 최대한 일단 기계 같은 형태로 이제 맞추려고 했는데 워낙에 아크가 악필이에요. 보통 저런 거를 이제 보통 예전에는 스티커처럼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붙이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또 저거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저건 DIY로 일단 작업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타이틀을 지금 다 썼고요. 이제 저거 지우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손코팅 이제 그 필름을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입히는 작업을 하면서 저 작업을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손코팅을 이제 저 위에다 이제 입히는 걸로 이제 작업이 마무리되겠군요. 손코팅을 저걸 입히는데 어떤 뭐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손코팅 필름이라고 해도 시트지의 한 종류니까요. 뒤에 이제 접착액이 붙어 있잖아요. 저런 거를 깔끔하게 붙이는 건 중간에 있는 공기방울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까도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할 건데
그 공기방울을 제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물이 있잖아요. 물을 지금 아크는 찍찍이를 갖다가 이제 뿌리는 형태로 해서 물방울을 이제 뿌려줄 겁니다. 물을 이제 흥건히 뿌려놓고 그 다음에 시트지를 이제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물기를 바깥으로 빼낸다는 생각으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물기를 바깥으로 빼낸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그 물기를 제거하는 형태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저게 아주 깔끔하게 붙습니다. 중간에 이제 공기방울 층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다른 시트지 저거 아닌 다른 시트지를 붙일 때도 저렇게 작업을 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예,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군요. 일단 이제 마무리로 또 아크가 뭐 뻘짓할 만한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아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제 뭐 본딩 작업만 남았는데 딱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이제 뭐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아크가 이제 뻘짓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끝난 거고요. 특이점이 있다면 이제 마무리 이제 저 펴 바르는 건데, 저 펴 바르는 거를 하는데 아크는 저 화토를 많이 써요. 화토 하나에 뭐 52장 있나요? 저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도 뭐 참고해 보실 수도 있으면 참고해 보셨어도 되고요. 이제 저거 이제 붙이면 이제 모든 작업이 일단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크입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빠크래프트의 시험 방송을 진행하였는데 돌아보니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이 보입니다. 아빠크래프트는 세상을 다크월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작업물을 만드는 모습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작업물뿐 아니라 제작 영상의 완성도도 차츰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영상 도움이 1이라도 된다면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 던져주세요. 그럼 세상에 다크서클이 가득한 그날까지 굿잡